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박평 박혜진입니다. YG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렇게 박자가 약간 늦어요. 네, 그렇습니다. 늘 같은 포맷으로 하는데 머리에 문제가 있나? 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손원평 작가의 30의 반격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젊은 작가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민망해요. 저랑 별로 몇 살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30대니까 네, 30대니까 젊은 작가죠.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30의 반격이 잘 짜이고 읽을 만한 소설이면은 틀림없지만 약간은 좀 아쉬운 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제가 약간 도발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30의 반격은 이제 제주 4.3 평화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전에는 댓글부대가 수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보면 소설가 한승원 선생님, 소설가 현경 선생님, 문학평론가 최원식 선생님이시거든요. 다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작가 선생님들이시긴 하지만은 너무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약간 큰 맹점으로 작용한 게 뭐냐면, 이분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드라마 열심히 안 보실 것 같고 요즘 트렌드나 이런 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30의 반격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설정이라던가 작품의 분위기라던가 스토리텔링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새로울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손원평 작가의 소설에 관심을 가지고 읽는 독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로 많이 접한 설정들이나 이런 것. 그래서 저는 이 세 분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최원식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좀 심사를 그만해라 이제. 그 네, 사실 저는 너무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저는 이제 뒤로 약간 좀 물러나시고 약간 훨씬 더 좀 당대와 호흡하는 스토리텔링이라던가 정서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작품을 평가해야 좀 더 좋은, 그러니까 30의 반격에 상을 준 게 나쁘거나 아니면 미흡했다라는 게 아니라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YG가 방송하면서 가끔 좀 도발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도발적인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맨날 저게 무슨 도발적인 얘기야? 라는 느낌의 이야기를 자기는 도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랬는데 오늘 정말 오늘은 좀 도발적인 얘기 했네요. 야, 현기영 선생님 심사에서 이제 물러나라. 뭐 또 누구 한승원 선생님? 한승원 선생님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추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30의 반격이라는 소설이 갖고 있는 미학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처럼 소심하고 항상 뭐랄까요, 그 이제 뒤에서 혼자 일기를 쓰면서 어떤 적대감을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반격의 일상화라고 할까요? 그 일기에 YG나 JYP도 많이 나옵니까?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방송하다 상처받은 것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면 좋을까? 그때 이런 반격을 소소한 반격을 일상화하는 것들에 대한 모티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재미있게 읽었고, 근데 심사평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30의 반격은 88만 원 세대인 주인공이 허위의 세상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실존이 가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이 반격들은 몸부림치는 반격이 아니에요. 약간은 축제 같은 반격이고 재미있는 반격이고 의도된 소동 같은 반격, 작은 반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사를 하셔서 완전 좀 코드가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위에서 내려다보고 청년 세대를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가상해하면서 심사를 하고 상을 준 것 같아서. 86년생 박평도 저한테 동의하는 거죠 지금. 잠깐만요. 지금 YG는 현기영, 한승원, 우리 최원식 선생님 심사 그만하고 이제 물러나라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박평은 심지어 심사위원들이 책을 잘못 읽었다, 오독했다라고 지금 더 도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JYP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제작사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박평 괜찮아요? 네. 아니, 저는 이 문장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제가 읽었을 때 이 작품의 의도 그리고 이 작품이 지금 위치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잘못 배치해 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었어요. 저도 뒤에 심사평 읽으면서 사실 저도 아까 이제 좀 이렇게 감각이 너무 그러니까 습득하는 정보, 감각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그 세 분 선생님의 성취라던가 아니면은 그 문학적인 열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뒤에 그런 대목들을 읽으면서 저도 박병처럼 좀 이렇게 뭔가 짚어야 될 대목들을 제대로 못 짚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전 리영희 선생님 같은 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요? 그분은 알아서 물러나셨습니까? 네. 리영희 선생님이 아마 저도 기억하는데 그 이명박 정부 막 들어서고 나서 얼마 후에 그걸 선언을 하셨어요. 절필 선언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더 이상 이제 한반도 문제라던가 뭐 한미 관계라던가 어쨌든 최근 정세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겠다. 근데 그러면서 왜 논평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냐면 예전처럼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이나 행적에 따라서 뭔가 권위가 부여되는 것은 싫고 그리고 또 당연히 지금의 정세라든가 지금의 상황에 대한 논평은 이제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후배들한테 이제 물려줘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지적 은퇴 선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잘 이렇게 고민을 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이렇게 접는 게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서른의 반격의 그 훌륭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런 책을 읽고서 평가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그러게요. 네. 다 편집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 JYP는 이 책걸상 진행을 언제까지 하면 괜찮을까요? 곧 물러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데. JYP도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면밀히 고민을 한 다음에. 사실 이 책걸상 진행은 제가 할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YG가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 얘기 들으니까 되게 찔리네요. 아니 JYP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독자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고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읽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G 너무 과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악플 달아주세요. 악플 달아주세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저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이 방송은 안 들으시겠죠? 안 들으시겠죠. 오디오 클립 앱도 아마 없으실 것 같고. 네, 그렇죠. 다행입니다. 네. 네. 참고로 혹시 들으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심사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JYP 이렇게 빠져나가나요? 네, 전 악플을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한승원 선생님이나 현경 선생님이나 최원식 선생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최원식 선생님은 제가 한때 엄청 팬이어가지고요. 팬레터도 몇 번 보낸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가끔 학생 때 마주치면 무슨 학술대회 이런 것 때문에 오시면 마주치면 제가 가가지고 최원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늦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랬던 적도 있다는. 네네. 애정에서 나오는 비판적 의견이죠. 어쨌든 서른의 반격 제가 저거를 읽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계신 높은 분이 서른의 반격을 읽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지 않아?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본 또 다른 이제 한 30대 한 후반 정도 된 다른 분이 똑같은 워딩으로 또 그 말을 했어요. 서른의 반격을 읽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지 않냐. 근데 두 분은 다 농담을 했을 텐데 저는 읽으면서 계속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에 비하면 저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죠. 뭐 무슨 엄청나게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한 직장에 지금 18년째인가 다니고 있고 뭐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고 그래서 내가 혹시 저
세대 저기 나오는 사람들 주인공들의 심정을 너무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혹시 책을 잘못 읽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봤는데 30보다 지금 한 10살 많은 YG나 뭐 몇 살 많은 박평은 저들의 어떤 심정 그리고 지금 현재 30살들이 느끼는 이 열패감 혹은 이 헬조선이라는 뭐 느낌 그리고 뭐가 다 안 풀리기 때문에 하여튼 뭐가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은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돌을 한번 던지고 싶은 이 심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공감하면서 보셨습니까? 저는 공감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내가 늙어서 그런 걸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봤는데 예, 사실 지금 JYP가 던진 질문에 답하는 게 사실 아까 그 이제 한승원 선생님이나 현경 선생님이나 뭐 최원식 선생님 그 디스한 것보다 훨씬 더 곤란한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네. 70대 할아버지들을 디스하길래 네. 어차피 자기도 그 세대 아니지 않냐 본인은 어떻게 봤냐라고 지금 물은 거죠. 아 근데 사실 이렇게 송 작가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좀 지루했어요. 끝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루했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뭐랄까 한숨이 나오는데 좀 공감이 잘 안 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는 알겠어요.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 공감이 잘 안 갔습니다. 저는 아마 연령대나 뭐 성별이나 좀 더 유사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감은 좀 되는 편이었고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를 새로 알게 됐다기보다는 아 나도 그래 그런 상황에서 늘 저런 방식으로 행동했었지 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었고요. 그 전반적으로 이 소설은 크게 보면 앞으로 손원평 작가가 소설을 이제 쓰실 텐데 보면 아몬드와 서른의 반격은 아마 같이 묶일 작품일 것 같아요. 성장 소설이죠. 그러니까 제가 서른의 반격에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약간 그 계몽성이었어요. 조금 계몽적인 어떤 흐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다 조금씩 짱돌을 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나이브하다는 느낌은 들기는 그러니까 했지만 문학평론가인 박평이 지금 어쨌든 제가 정리를 잘 못하는 대목을 지금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책걸상에 잠깐 출연했던 엄기호 선생님이 이제 공부 그 저자인 엄기호 선생님이 이제 그냥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대학교 1학년들 학부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자기한테 조언을 하기를 선생님 저기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철학자 있잖아요.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 페미니즘 철학자 버틀러 좀 읽고 오셔야 되겠는데요. 딱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저거 뭐야 하면서 굉장히 황당했다는 말씀을 이제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는 느낌이 뭐냐면 이상하게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는 송 작가가 송원평 작가님이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진짜 리얼하게 지금 88년생들의 삶과 고민을 진짜 리얼하게 보여주는 걸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되게 진지한 고민이 들어있는 소설을 쓰던가. 근데 그 두 가지가 섞여 들어가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드라마에서 다 본 얘기가 중간중간에 자주 등장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제 주인공의 독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주인공들의 이제 제스처로 이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이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겹치니까 저는 굉장히 지루하는 거예요. 박평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 하시죠. YG 얘기는 뭐 별 그 얘기 왜 한 거예요 지금? 그 버틀러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그대로 살리세요. 네. 잘라주세요. 그래서 뭐 그 성장 소설의 한 갈래로 봤을 때 그 지금 청년 세대들, 청년 이야기들을 이제 주요한 소재로 한 그리고 반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무게를 좀 전복한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좀 동시대적인 이제 감각도 좀 체험할 수 있는 소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스펙타클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서사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좋아하는 분들이 본다면 뭐 조금 익숙한 장면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꼭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더라. 아니 아까도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아니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뭐 지금 30대 지금 두 번째 책이고 이렇게 얇은 소품이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스펙타클이 있기를 기대하고 무슨 노벨상 받을 거야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더 신박한 책들에 비해서 읽는데 투자하는 시간도 뭐 한 반의 반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 쉽게 읽은 책으로서는 크게 불만은 없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반격이라고 잽을 날린 것 중에 너무 다 이렇게 밋밋하다라는 거죠. 뭐 한두 개쯤은 더 이야 이거 나도 하고 싶은데 야 이 통쾌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에피소드가 한 두 개쯤 더 들어갔으면 제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텐데 그게 없어서 제일 아쉽다라는. 근데 아마 그게 그 손원평 작가가 의도한 리얼리티였을 거예요. 네. 그 성공하지 못하고 다 시들시들해지고 누군가는 배반하고 중간에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하는 그런 불완전한 반격들. 근데 이제 그 리얼리티가 별로 공감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도 제가 보기엔 너무 식상해서 마치 그 아까 제가 버틀내기를 왜 했냐고 그랬지만 진짜 이렇게 공부 엄청 열심히 많이 한 강사한테 그 대학교 2학년생 짜리가 버틀러 좀 읽고 오셔야 되겠어요 하는 그런 느낌을 비슷하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서른의 반격과 같이 좀 비교하면서 이제 오쿠다 히데오의 올림픽의 몸값이라고 하는 소설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언급이 됐던 게 어쩌면 송원평 작가가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지프 히스랑 앤드류 포터라고 하는 작가가 쓴 혁명을 팝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부제가 체게바라는 왜 스타벅스 안으로 들어갔을까라는 책인데 이제 그 후기자본주의 시대의 저항의 몸짓이 어떻게 쉽게 소비 문화의 한 요소가 되는지를 여러 가지 예를 이제 찾아 들어가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잘 분석한 책인데 저는 이 서른의 반격에서 손 작가가 되게 지금의 2030 세대 루저들의 그 어떤 그런 절실함을 나타내는 어떤 장치로서 얘기한 그런 저항의 몸짓들이 별로 그렇게 저는 치열해 보이지 않아. 혹시 그거는 작가가 너무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솔직히 뭐 아버지의 후광을 뭐 직업적으로 받은 거는 없다고 되어 있지만 뭐 요즘 하는 말로 이제 금수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런 이야기를 쓰는 데는 약간의 어떤 한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드는데 두 가지인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손원평 작가 기사 같은 걸 많이 찾아보니까 또 뭐 그런 미담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지원 같은 거 전혀 받지 않고 되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손원평이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지금으로 예전에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들은 무슨 아버지 백으로 이렇게 어디 인턴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는 그런 기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손 작가가 정치인 손학규의 그 차녀로서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문화자본 이런 것들을 당연히 누렸겠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사회 진출하고서는 어쨌든 아버지 그늘로부터 벗어나서 이것저것 많이 하신 건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왜 그런지를 막 계속 오늘 대화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손원평 작가도 제가 보기엔 많이 가진 분이에요. 그 아몬드로 많이 성취를. 그러니까 이미 손원평 작가도 그러니까 잘 사시는지 못 사시는지를 떠나서 이미 어느 정도의 기득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주인공인 30대 초반의 그런 청년들이나 혹은 이 책에서 나오는 그 루저들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들의 삶을 리얼하게 독자들이랑 같이 공감하면서 전달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좀 그럴 만한 지금 멘탈이 아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이제 그 82년생 김지영이랑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82년생 김지영의 조남주 작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82년생보다 나이 터울이 좀 더 있지만 여성으로서의 공감대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세대 문제는 정말 그 세대가 아니고 다 외부에서 보면은 진짜 뒤에 그 선생님들의 그 헛방처럼
전혀 엉뚱한 대목들을 막 보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소설 아까 전에 그 세대 얘기하셨는데 사실 세대론으로는 읽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기에는 물론 우리가 이 세대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컨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죠. 88만원 세대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작품 안에는 이 개인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집중해서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계속 처음부터 그 보통 사람들의 집중을 오히려 했는데 이게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론의 반격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반격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소설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회는 거대하고 개인의 힘은 하잘것없이 작아 보이고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이고 이건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크렐레를 배운 사람들도 이 젊은 청년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공유하는 정서가 있어요. 이거 개인으로서 느끼는 불안전하고 약한 개인으로서의 정서들. 그래서 오히려 보통 사람들의 반격으로 보면 훨씬 더 소설의 취지라든지 이게 더 잘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원래 소설의 제목도 88년생이었고 또 88년생 또래 세대 에피소드들이 너무나 많고 저는 가장 이질적으로 튀는 장면이 뭐였냐면은 그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던 뭐 일진 비슷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그 동명이인 또 다른 지혜. 저는 그 장은 너무 튀었어요. 왜 저걸 굳이 저기다 넣었지? 이 지혜가 나중에 그 지혜를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성격과 본인에게도 돌파해야 할 뭔가가 있는데 성장 소설의 장치인 그렇죠. 거죠. 이 친구에게는 그 과거의 지혜가 돌파해야 할 여러 가지 방법이었죠. 장치를 했는데 YG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그리고 JYP는 그런 장치나 뭐 전체적인 플롯은 다 좋은데 뭔가 에피소드가 크리에이티비티 같은 약하다 그런 불만인 거고. 지금 저는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약간 그 뒤에 이제 어르신들 아까 디스한 건 뭐 그냥 그렇다고 치는데 손 작가가 이 방송 들으면 엄청 서운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책 같은 거 내봐서 알거든요. 이렇게 제 책 욕하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되게 막 너는 얼마나 잘 쓰나 보자 막 이런 마음가짐 가지게 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좀 되게 미안해요 지금. 근데 저도 그냥 이렇게 평작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권할 거예요 아마 이 책을. 하지만은 그냥 어쨌든간 이 자리에서는 좀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서 제가 이렇게 좀 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손원평 작가님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YG는 뭐 이렇게 문학상도 받고 전작도 되게 히트한 작가고 해서 기대가 컸던 거죠. 근데 좀 이제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저는 이제 좀 거죠. 이렇게 정말 내가 이제 믿고 보는 그런 작가가 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제 되게 기대를 보고 봤는데 좀 여러 가지로 저는 좀 약간 제 기대에는 못 미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뭐 손 작가님을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 한두 번의 반격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불만은 없고요. 지금 오늘 계속 88 나오는데요. 이 이제 88년생도 나오고 88만 원 세대도 나오는데 88학번이잖아요. 저는 88년에 대학에 간 사람인데 세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충분히 저 정도까지는 저 세대 정도까지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특히 앞부분 그 한 3분의 1? 그 정도까지는 상당히 매력적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랑 이제 교류가 좀 있는 이제 그 지금 이제 박평이 이제 몸담고 있는 민음사에 계셨던 이제 그 장훈수 선생님 출판 평론도 하시고 이제 문학 평론도 가끔 하시는 그 장훈수 선생님이 사실 저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주목한 건 뭐냐면은 보통의 잘 쓴 소설과는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자기도 이걸 어떤 범주로 넣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서른의 반격 읽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박평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사 방법이나 이런 건 전통적인 소설과는 좀 약간 다른 게 분명히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조남주 작가 82년생 김정희 조남주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사 방송 작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것. 그리고 이제 손원평 작가 같은 경우는 영화 감독, 영화 시나리오로 이제 경력을 시작한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새로운 소설 문법이나 스토리텔링 문법 같은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새로운 또 뭔가 저희의 과제일 텐데 그걸 저는 이제 박평 같은 좀 젊은 문화평론가가 네. 그런 그들의 성취와 그다음에 한계 같은 것들을 좀 지적해 주는 것도 저는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손원평 작가는 출판계에서는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작가예요. 사실 저희도 아몬드 읽고 바로 이제 연락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소설 쓰실지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가장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문장이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잘 읽히죠. 가독성이 굉장히 맞아요.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아주 안정적이고 읽으면 이미지들이 그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설들, 외국 소설들, 뭐 일본 소설들이란 많이 읽는데 그런 느낌들도 있으면서 또 동시대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잘 보여주고 있고 해서 지금 이 서른의 반격까지 읽고 저는 이 다음 작품이 이제 어떤 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 손원평 작가 외에도 요즘에 그 한국 작가들이 여러 개가 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지금 제 측근들 사이에서 지금 너무 뜨거운 소설이 2권 있는데 한 권은 이제 문단이죠. 문단에서 이제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 최은미 작가의 9번째 파도. 네, 그 책은 저도 되게 무슨 핵발전소도 있고 뭐 네. 사이비 종교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어떤 혹자들은 이제 그 7년의 밤으로 저기 정유정 작가가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마치 그 제2의 정유정 작가를 보는 듯하다. 그 정도입니까? 네. 몰입도가 굉장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스토리텔링 강한 소설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저도 이제 꼭 읽어봐야 되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소설이고요. 저도 또 다른 작가는 어떤 또 다른 작가입니까? 작가는 사실 제가 편집한 것이라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딸에 대하여라는 소설입니다. 네, 김혜진 작가예요. 저랑 이름이 같죠. 아, 그 책은 저기죠. 레즈비언 딸을 둔 네. 엄마의 네. 시선인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딸이 소재가 굉장히 레즈비언이에요. 독특해서. 네. 근데 그 딸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파트너와 함께 엄마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와 딸이라는 뭐 멀기도 하고 또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를 안 할 수도 없는 이 거리에서 이 성소수자 문제를 바라보고 또 성소수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이 엄마가 요양보호사로 등장하는데요. 그 엄마가 돌보는 치매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 또 같이 다루고 있는 굉장히 그 문장도 좋고 또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느릿느릿하게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그래서 요즘 반응이 좋은 작품이에요. 제가 그 2권 다 이미 사서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읽진 않았는데 읽어보고 좋으면 둘 다, 뭐 별로면 둘 중에 하나쯤이라도 네. 저희 책걸상에서 한번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서른의 반격에 이번 주 방송을 들으시면서 뭐 애청자분들께서는 아니 외국 소설은 상찬을 막 하더니 너무 막 그 한국 소설 평가가 박한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JYP나 저나 특히 박평이나 다 애정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한국 소설이나 한국 작가들에 대해서 그랬다라는 것도 혹시 들으시면서 불편하셨다면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녹음 마무리하려니까 이제 막 걱정되는 거지. 맞아요. 걱정돼 진짜. 왜냐면 나도 어디서 욕 먹으면 되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편 작가 되게 방송 들으면 되게 짜증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냥 소알모 네. YG가 네. 저희가 각각 다르게 읽고 사실 네. 여러 가지를 전달하려고 네,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1시간 동안.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